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수명이 다한 중수로형 원자력 발전 시설을 안전하게 해체하는 중수로 해체 기술원이 경주 월성원전 인근에 들어섭니다. 월성 1호기를 시작으로 중수로형 원전을 해체하는 기술 개발에 나서고 세계 시장에도 뛰어든다는 계획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초 가압 중수로형 원자력 발전소인 월성원전 1호기.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설계 수명 30년을 넘기고 지난 2019년 12월 영구 정지됐습니다. 이 같은 원전 해체 연구를 담당하는 중수로 해체 기술원이 월성원전 인근인 양남면 나산리에 들어섭니다. 723억 원을 들여 29,000제곱미터 규모로 짓는데 오는 2026년 완공됩니다. 기술원은 방사화학 분석동과 실물 모형 시험 등을 갖추고 중수로 원전에 특화된 기술 개발 등에 나섭니다. 중수로형 원전 해체 연구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원전 해체에 필요한 기술 개발들을 실검증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과 같이 기술 개발을 여기서 하고 여기서 이제 실증된 그 기술, 장비 이런 것들이 이제 월성 1호기 그 해체에 본격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중수로 해체 기술원은 지난해 고리 원전 인근에 착공한 한국원자력환경보건연구원의 분원이며 원전 형태별로 해체 연구에 나섭니다. 경주시는 기술원이 설립되면 원전 산업의 전 주기를 갖춘 도시가 되며 세계 원전 해체 산업 시장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안전적인 해체 기술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실증함으로써 원전 산업 시장, 해체 산업 시장을 우리 경주가 주도해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하고 또 인력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는 아주 효자 산업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원자로 11기의 수명이 끝납니다. 원전 해체 관련 연구시설이 착공됐지만 해체 경험이 없고 정부의 친원전 정책과 맞물려 실증 연구와 관련 산업 해외 시장 진출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포항 시민단체 연대회의와 시내버스 노조가 포항시의 시내버스 감차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200여 석대인 포항 시내버스를 내년 1월부터 29대 줄여 운행할 경우 배차 간격이 늘어나는 등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2020년 7월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이후 버스 회사인 코리아 와이드 포항이 실질적으로 27대를 감차해 운행했는데도 포항시가 모두 운행한 것처럼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버스 회사 측의 감차 계획을 수용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배차 간격 조정은 없으며 보조금 부당 지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분위기가 과열조짐을 보이자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출판 기념회나 각종 집회 참석 금지, 소셜미디어 등의 지지 표명 금지, 특정 후보 캠프에 합류한 퇴직 공직자와 모임 자제 등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제시했습니다. 경주시는 총선이 끝날 때까지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을 감찰해서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엄중 조처할 방침입니다. 영화 서울의 봄과 함께 1979년 12.12 군사반란이 재조명받고 있는데요. 군사반란으로 권력을 잡은 신군부 세력은 불과 5개월 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40년이 더 지났지만 피해자 보상은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현재 8차 보상 신청을 받고 있는데 군부 독재에 저항한 1980년대 그 이후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80년 5월 27일 끝까지 전남도청을 지키다 계엄군 총에 숨진 유동훈 열사의 동생 유동인 씨. 이후 대구로 생활권을 옮겼는데 끔찍한 탄압을 목격한 마음의 응어리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1985년 학생운동을 하던 최윤영 씨 등과 함께 5.18 왜곡 보도를 하던 대구의 한 언론사에 화염병을 던졌다가 구속돼 2년여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보름 동안 조사받으면서 4박 5일 잠을 못 잤고 그다음에 이제 선배들과의 관계, 이 사건과의 관계를 들어가서 욕조에 물 틀어놓고 거기에 이제 머리가 이렇게 잠기는 그런 물구문도 당했었고
1988년 11월에는 12.12를 주도한 전두환의 합천 생가가 불에 탔습니다. 5.18 평회 50 비리를 규탄한 대구의 대학생들이 주도했습니다. 대구 경북은 신군부를 다 지지할 것이다라는 또 착각을 서울 분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지 않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더 이걸 알려야 되겠다는 나름의 이제 사명감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이후에 이제 정치적으로나 뭐 개인사적으로 봐도 이쪽에 소위 말하는 대구 경북에서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이 굉장히 고초가 많았죠. 5.18 광주 민주화운동 8차 보상 신청이 올해 말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5.18 당시 직접 피해뿐 아니라 이후 진상규명,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다 학사 징계, 강제 징집 등을 당한 대구 경북 지역 11명도 보상 신청을 했습니다. 지난해 보상법 개정안에 따라 5.18 관련자 범위가 사망, 부상, 후유증 피해에서 해직자, 학사 징계자까지 확대된 데 따라서입니다. 그동안 세 차례 걸친 보상에서 1980년 이후 사건자 관련 인정 사례가 있었지만 언제까지 보상할 것인지 시간적, 지리적 범위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5.18 광주의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것은 80년에 가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 신군부가 집권하는 동안 저항했다는 걸로 이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광주시 보상심의위원회는 5.18 관련성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신군부 집권 당시 공소장과 판결문에 전두환 5.18이란 표현을 적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물질적인 보상 이런 거 같으면 저희들이 신청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이고, 실제 저희들의 저항이 정당했음을 역사적으로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1차적 목표입니다. 이들은 5.18 민주화운동의 시간적 범위를 신군부가 사법적 처벌을 받기 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를 국회에도 건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포항문화재단은 오늘 구수협 냉동창고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항만의 특성화된 문화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남일 부시장은 포항시립미술관과 현재 건립을 추진 중인 국제컨벤션센터, 시립박물관을 중심으로 포항의 환동의 태평양 예술허브를 구축하고 향후 50년 문예보국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 간담회 자리에선 포항에서 생산된 철강제를 재구성해 제작한 움직이는 대형 철조각 포항 아이의 시연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경주시는 자동차 부품 기업인 일지테크와 경주에서 4번째 공장을 짓는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일지테크는 2025년까지 외동 2 일반 산업단지에 부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경주시는 인허가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지테크는 지난 2014년부터 경주에 3개 공장을 세웠고 이번이 4번째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7년까지 하천 쓰레기의 해양 유입량을 올해 대비 30%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댐과 하천 하구 지역에서 쓰레기 수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범 추진 중인 쓰레기 유입 차단 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대규모 재난 쓰레기 발생에 대비해 표준 매뉴얼을 만들고 피해 지자체에는 인력과 장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하천 쓰레기 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울진군은 2023년 지역사랑 상품권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울진군은 주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간편결제를 도입하고 공공배달앱과 연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울진사랑카드의 12월 현재 사용액은 552억 원이며 연말연시 소비 활성화를 위해 12월 한 달간 구매 한도를 100만 원으로 할인율도 15%까지 확대했습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울릉 지역 4개 어촌계 해역에서 홍해삼 27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류는 울릉도 연안의 홍해삼 등 고부가 가치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국내 유일의 수산자원 조성 전문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울릉군이 함께 추진했습니다.